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백로가 지나고 한로가 다가오는데도 한낮의 더위는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의 날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란들의 성장기는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요즘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품종의 신화의 성장 과정을 오늘의 시점에서 영상을 담아 올려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서반은 금년 신화입니다. 금년 신화가 거의 98% 이상 성장했습니다. 거의 다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속잎장, 첫잎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있으며 거의 모든 잎장보다 더 많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잎이 다 크면, 모든 잎장보다 더 크면 성장이 다 됐다라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의 신화가 잘 올라왔고 모촉보다 입장의 폭이 더 넓고 입장 수도 많이 달렸습니다. 6장 정도가 달렸습니다. 입장 수가. 그래서 많이 발전한 금년 신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황색의 서반이면서도 갓줄 무늬가 보이는 복륜처럼 호가 가해로 밀려 있는 듯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산반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매력이 있고 흥미가 있는 신화의 발생 모습이고, 현재의 신화의 성장 속도로 볼 때 금년에는 좀 어려워도 내년쯤이면 꽃을 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현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잎의 넓이가 광엽으로 가고 입장 수가 많아지면 금년 신화가 내년 신화를 올리고 그 금년 신화가 모촉이 되면서 꽃눈을 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화를 하나 분리를 하고 따로 심어서 성장하는 과정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해 심고 키운다면 분촉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촉수도 늘어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입장수가 5장 이상이 되고 잎이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이로 성장했다면 한 촉에서도 꽃눈을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가차없이 그 꽃눈을 제거하고 신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겠지요. 한 촉에서 꽃을 달아 봤자 전시 출품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품할 수 있는 촉수가 3촉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입장수가 5장 이상이 됐을 때 꽃을 달고 전시에 출품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촉에서 꽃을 달거나 한 촉에서 꽃을 달면 이것을 바로 꽃눈을 제거하고 신화를 유도해서 촉수를 늘려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의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 올립니다. 어떤 꽃이 필지 사뭇 기대가 되는 산채 출발 서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잎이 그렇게 후육의 잎은 아니에요. 후육의 잎은 아니지만 중수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잎의 자태가 그런대로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탄력을 받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금년 신화가 이렇게 잘 올라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을 다른 출란의 품종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난초는 천종무지입니다. 뒷대 한 촉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뒷대는 노대가 나고 벌브만 남아 있고요. 그 뒷대가 신화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금년에 이제 3년차 두 촉을 올려서 촉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한 촉의 모촉은 벌브 상태로 잎이 다 떨어져 노대가 났고, 그 해에 신화를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를 올리고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 촉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두 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촉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사뭇 기대되는 것은 무지에서 실호라도 올라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역시 무지에서 무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종은 꽃을 본 상태입니다. 무지에서도 꽃을 보았고 중투에서도 꽃을 보았습니다. 잎이 중투일 경우는 중투화가 피지요. 그런데 천종은 품종의 형태가 두화입니다. 콩두자 꽃화자, 콩처럼 생긴 두화꽃입니다. 그렇다면 중투에서는 중투 두화가 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지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잎의 무늬에 따라 꽃의 문양이 바뀌지만 꽃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종의 무지에서는 두화가 핍니다. 그래서 두화가 피는데 그 두화에 꽃색이 없다는 것이지요. 잎이 무지이기 때문에, 무늬가 없기 때문에, 무늬가 없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기 때문에 역시 꽃잎에도 무늬가 없이 그냥 두화로만 피는 천종 무지입니다. 두화, 그냥 무지에서 핀 두화가 전시에 출품이 됐어요. 꽃 5대 정도로 해가지고 상작에서 꽃 5대를 달아서 출품이 됐는데 꽃도 당당하고 야무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화로 보기에도 작품성이 있고 훌륭한 두화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호가 나와서 중투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중투화가 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제 거기에 더 한 가지 그 예를 추가한다면 아마도 거의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산에서 산채가 되고 꽃이 그렇게 필 수 있는 가능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중투 잎에 두화가 피었는데 그 두화의 설판이 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투 두화 소심, 아직은 소심은 없습니다.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시에 출품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투 두화까지는 천종으로 확인이 됐고 두화의 천종과 같은 두화의 중투화에 그 다음에 소심까지 핀다 하면은 대단한 난초, 아마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상당히 희소성이 높은 난초가 되겠지요.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희소성이 아주 높은 그런 3회품의 품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천종이 중투화의 두화, 무지의 두화, 천종이 중투의 중투화에 또 무지의 두화가 이렇게 피기 때문에 이미 고정되어 다 알려진 품종으로 여러 전시회에서 몇 년 동안 대상을 받았고 또 상당히 우수성이 높은 여배로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천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에 두 촉이 올라와서 거의 다 성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잎이 그리 크지 않고, 그리고
잎이 거의 이볏과 중수엽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상당히 강직하고 초세가 좋은 그런 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도 천종이 있고 천종의 무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키우셔서 전시에 출품을 하시고 많이 선배시고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행튜브의 난실에 두 품종의 신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가을에 그 선선함에 또 난실에 여름의 혹서기를 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연부로 무름병으로 무너지는 난초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고 처방하시고 또 살균도 하시고 살충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도 세 차례 이렇게 관조하시고 하시면 가을 준비가 잘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꽃눈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9월에 10월이 되기 전에 9월쯤에서 9월 중순쯤에서 추석이 지나고 수태를 씌우고 화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화통을 씌우고 서서히 꽃 관리를 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겨울을 넘기고 내년 2월이나 또 이런 것은 1월이나 12월 말 정도에서 꽃대를 화통을 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색을 시켜서 각 나무의 시기에 맞춰서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워서 전시에 출품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월 첫 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꽃대 관리를 하고, 늦게 올라오는 두화 같은 것들은 집에로 가져가서 약간의 이제 그 관리를 해서 꽃대를 올리고 정상적인 출품의 시기를 맞춰갑니다. 난실에서는 기다려도 꽃대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온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난초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관리를 하셔서 꽃대를 올려 가지고 출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품종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신화가 올라와서 잘 성장하고 그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품할 난초, 꽃을 달 확률이 높은 것들은 미리 수태를 씌우고 이제 꽃을 확인하고 화통을 씌웠다가 내년에 3월달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화분갈이, 분갈이를, 흙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꽃눈이 달리지 않은 것들은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바로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는 분갈이를 모두 화장토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화장토갈이 마감 푸케이만 바꿔주고 이렇게 약식 분갈이를 합니다. 봄에는 밑창다리 밑눈 달린 것을 확인하고 떼야 되기 때문에 전면 분갈이를 이렇게 흙갈이를 하게 되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